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의로운 사람들이 트럼프 팀에 뭉치고 있습니다. 속는 척 하면서, 그래, 언론 말 믿는 척 하면서 영화처럼 즐기면은 곧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모든 것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묻건대 대한민국 주식하는 증권하는 애널리스트 중에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시간별로 사건별로 연구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매년 수천 장씩 주식에 대입해서 강의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독보적이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죠. 그것을 주식시장에 대입해서 목소리를 내고 항상 답을 내줬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할게요. 모모 사태 이후에는 항상 빅뱅이 온다. 그리고 그 빅뱅은 항상 기술적 특이점을 불러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트럼프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주기 위함이니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그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도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아셨죠?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2016년도에 만든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가치내 씨앗농법 회원분들은 이 파워포인트 한 장 보고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가치넷에 증거가 있고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려놓은 것들이 다 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IMF가 터지고 뭐가 왔어요? 닷컴 버블, 밀레니엄 사태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이 몇 포인트 갔어요? 3000포인트 갔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 2003년 카드 사태가 나면서 월드컵 때 가장 뜨거웠는데 그 다음 해에는 가장 냉랭해졌죠. 전 국민이 신용불량자가 됐죠. 그 사태 이후로 항우석 사태가 터집니다. 바이오 줄기세포 전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벌어져요. 그리고 항우석 사태 이후로는 중국 시장이 폭등합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국제 유가 막 200불 가고 금값 막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철강석, 니켈값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 뜯어갔다는 뉴스 나오고요. 하수구 뚜껑 훔쳐갔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하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로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가 미국에서부터 터집니다.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가 터지고 이때 우리나라 좌빨 언론은 미네르바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대한민국 이제 망한다. 대한민국 이제 코스피 500포인트 간다. 그러면서 주식을 전부 팔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다르게 코스피는 빠지지 않았고 다시 빠르게 2000포인트로 회복하면서 차하정 장세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문사 7공주, 그죠? 운용사 8왕자, 이런 90-50 종목을 만들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폰이 나왔고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한국은 그린 성장이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불과 뭐 10년 전 일이죠. 그렇게 이제 순탄하게 이제 시장이 진행되는가 했더니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2016년도 딱 4년 전이죠. 11월 달에 최순실 사태가 터집니다. 근데 저는 최순실 사태가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사태는 그냥 최순실이 대통령 면설문을 써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태는 앞으로 남북 통일을 일으킬 것이고 종교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제4차 산업을 폭발시키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이다 라고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뭐 다 맞춘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직 이게 현실화되지,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제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낳기 위한, 이런 것들을 출산하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제 출산하기 위한 산고의 과정이다 이거죠. 미국 저 부정선거라는 사건 때문에 그 사건만 보면은 혼란스럽고 힘든데 이 시간에 테이블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점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결국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이 방송에 오신 거고, 자, 지난 시간에 뭐 방송한 내용이니까 뭐 중국에서 뭐 500만 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증거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은 여러분들이 뭐 또 시간이 흘렀으니까 사실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죠? 뭐 펜실베니아 주라든지 뭐 어떤 주에서 트럼프가 다시 승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보를 찾았을 겁니다. 미러링 시스템이고, 그죠? 하지만 이걸 잘 봐야 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4년 전으로 가면
대한민국이 먼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더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우리는 엄청난 혼돈 속에 우리가 먼저 빠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는 미국인들보다 4년 전에 먼저 놀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표정들이 다 이랬잖아요. 다 울어버렸잖아요. 지금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4년 전에 이 혼돈의 터널로 진입했는데요. 지금 똑같이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암흑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걸까요? 미국은 터널 속으로 진입하는 걸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다. 이것을 한국 사건과 미국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시공간을 연결하는 웜홀로 보면은 결국은 물극필반의 이치로 따져보면은 얘네는 지금 우리가 먼저 터널 속에 들어간 것들을 얘네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출산의 과정입니다. 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억압받았던 그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짓눌렸던 그런 분들도 이제 여명이 밝아오는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가 이 터널 안에 2016년도에 터널 안에 들어갔죠? 터널 안에 들어가갖고 3년 동안 코스피가 1100포인트 빠졌어요. 그때 우리 경제도 어렵고 굉장히 암흑이었죠. 근데 올해 3월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장 어두웠어요. 폭락 나왔어. 단기 폭락이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암흑 속에서 단기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전 세계가 전부 다 차단당하고 다 막히고 그랬어요. 코스닥이 500포인트 빠졌어요. 3년 동안. 암흑 속에서 덮여 있었어요. 3년 내내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3년 동안. 근데 외국은 어땠어요? 다우지수 연일 신고가, 아르헨티나 연일 신고가, 인도, 호주, 캐나다 연일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만 3년 동안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꽃을 떨궈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코로나는 뭐다? 꽃을 떨구는 과정이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더럽고 추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과정의 경로가 진행된 거예요. 우리가 터널 속에 들어와서 3년 동안 고생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들 시장이 폭등할 수 있는 이런 터널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2020년 빛의 원년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코스피가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조정받았다가 이제 조금 이 코로나 지나서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대부분 사람들 이러죠. 주식시장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 사람들은 해외 지수 차트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서울 부동산값 한 번도 안 본 사람이야. 자, 중요한 거는 코스닥도 3년 동안 이 암흑 속에서 개고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터널 밖으로 나온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터널 밖으로 나온 거고 이제 폭등의 어떠한 그런 개형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트로로 맛을 보여주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모든 것은 트럼프의 뜻대로라고 했는데 트럼프의 채찍은 누굴 향해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 끝에는 공산주의자가 있을 거고 저 끝에는 딥스테이트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박멸해가는 과정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란에 이 사람도 뭐 올 초잖아요. 그죠? 작년 말에서 올 초인데 이 사람 사살하고 폭격할 때도 많은 뉴스가 있었죠. 이 사람을 잡고 죽이고 이거 진두지휘한 사람이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은밀하게 판 다 짜놓고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돼서 지금 부정선거, 불법선거 요거 한 애들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나쁘고 한 번은 좋고 한 번은 나쁘면서 파동을 어떻게 굉장히 키워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가장 힘든 파동 트럼프 끝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의 파동은 뭘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파동은 뭘까요? 물극필반의 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작은 시야에서 너무 큰 걱정을 하면서 살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탄핵하라고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 전 세계 언론들, CNN을 앞세운 언론들은 트럼프가 역대 3번째 탄핵될 대통령이다. 그죠? 하원에서 탄핵되는 불명예를 얻었다. 100% 탄핵된다라고서 탄핵 불발되는 당일날 아침까지 마치 탄핵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개소리 하지 마라. 이게 공화당에서 이거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건데 저것들 또 설레발 친다. 걱정하지 말고 주식이나 더 사라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고서 주식시장은 폭등을 했습니다. 4년 전에 우리 똑같은 사진이네요. 한국하고. 그죠? 보시면은 한국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추기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더 큰 지혜로, 더 큰 세력의 힘으로 이겨냈고요. 우리는 이겨내지 못했죠. 우린 졌죠. 우린 졌어요. 그러면은 같은 세력인, 같은 선과 악의 싸움인데요. 이거 같은 선의 세력인 트럼프는 학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 세력들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이 100% 됐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 탄핵은 사기다.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면서 반대파 애들을 오히려 엿을 크게 매겼죠. 저기 우리도 그렇게 국민들이 깨우치고 이쪽 세력들이 이길 수 있는 전개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어쨌든 시간의 테이블을 쭉 보면 세월호 침몰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드루킹 김경수로 인해서 부정선거로 문재인이 당선되고 그리고 미투 사건이 터지고 조국의 딸 사건 그 이후로 코로나가 크게 터집니다. 코로나로 갑갑하고 다 장벽이 막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신라젠이라든지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 아들로 시끄러웠고 윤미향 사건 반일운동 했는데 윤미향이 돈을 다 꿀꺽 처먹었고 최근에 법관이 밥 먹다가 죽었죠. 그리고 박원순도 사망을 했고 마침내 이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 요게 지금 요렇게 겹치는 겁니다. 아셨나요? 남들이 들으면 소설 쓰네 어쩌네 그러는데 소설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니까 소설 쓰는 게 맞고 결과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2020년은 빛의 원년이라는 게 이게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가장 어두운 거거든요. 가장 두렵고 여러분들이 얘마저 트럼프마저 잘못되면 우린 어떡하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거를 제가 우리 가치넷 회원분들께는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이런 그림을 그려갖고 제가 자주 방송을 말씀해드리죠.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짧은 우리나라 10년 현대사가 아니고 이승만 정부부터 이어져 오는 12.6 사태, 또 노무현 자살, 또 세월호, 박근혜 탄핵, 부정선거, 박원순 사망, 트럼프 재선 이렇게 큰 시나리오 굴레가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아시죠?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다 그려드렸죠. 지금까지 미국은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이죠. 거기에다가 불법 의혹이 있는 주에서는 포괄적인 조사와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12월 28일 날 선거인단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선거인단이 확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죠. 아직 미국 대선이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고 선거인단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국내 언론들은 중국 언론과 CNN 보도만 가져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기네들만의 그런 내피셜로 소설을 쓰고 있죠. 얘가 이혼한다는 둥, 이혼하면은 아들도 뺏긴다는 둥, 또 무슨 독일의 도이치뱅크한테 소송이 걸려고 파산하게 된다는 둥, 지네들의 희망사항을 기사로 막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음모론자 취급당하고 있죠. 주변에서는. 언론을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음모론자 취급당하고 있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언론을 신봉하는 것들은 쉽게 가죠. 세상을 쉽게 갑니다. 깊이가 없고 가치가 없어서 항상 돈을 잃고 점점 언론에 속으면서 역행하게 되죠. 시대는 점점 역행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다 망해요. 문재인을 찍었던 자영업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미국에서 준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대선 개표가 진행 중인데 어쨌든 지금 펜실베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트럼프가 표를 가져와서 바이든이 279였는데 그 표를 잃으면서
경합지역인 표를 잃으면서 얘는 214가 됐고요. 트럼프는 232가 됐습니다. 역전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언론에 안 나오죠. 맞죠? 언론에 안 나오죠. 트럼프도 이게 270이 돼야지 확정이 되는데 아직 트럼프도 270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개표가 돼야 되고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공화당이라든지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의로운 사람들이 트럼프 팀에 뭉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부지사는 부정선거 정확하게 정보를 주는 사람한테 11억 원을 지급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팀이 이뤄지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도 실시간으로 트위터로 뭐 이 부정선거, 부당선거에 대한 증거와 자료를 계속해서 연일 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SNS가 워낙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밝혀진 바로 의하면은 중국산 개표 시스템으로 3,800만 표 정도가 트럼프 표가 바이든한테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조지아주 뭐 이런 데들 경합주였고 의심스러운 데들 전부 다 전면 수개표한다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그냥 속는 척 하면서, 그래 언론 말 믿는 척 하면서 영화처럼 즐기면은 곧 끝날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올해 2월 달에 경험했어요. 트럼프 탄핵이란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문제가 세상 밖으로 증거를 갖고 나오는 출산의 과정입니다.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질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